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의회 제293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안전을 위협받던 시내버스 정류소 이용이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그동안은 시내버스 정차 범위가 10m 이내로 제한돼서 불편함과 함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정차 범위가 20m로 확대되는 것은 물론 혹사와 혹한을 피할 수 있는 정류소도 설치된다고 하니까요. 대중교통 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제293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위원회가 제293회 임시회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93회 임시회에서 소관 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고 예비비 지출 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각종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교통위원회가 서울 마을버스 회사 10곳 중 9곳이 적자로 운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두고 외부 회계감사 강화를 통한 재정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는데요.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계속해서 교통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위례선 트램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교통위원회는 4월 21일 위례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위례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환승거리 단축, 공사기간 단축 등의 부대 의견을 부과하는 조건부로 청취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5호선 마천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승거리가 400m에 이른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사실입니까, 이거?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 환승거리가 400m였었는데요. 예. 그 이후로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80m까지 줄였습니다. 위례선 도시철도 트램 건설 사업은 도시철도 마천역에서 복정역 등을 잇는 위례 신도시 내부 신교통 수단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2018년 민자 적격성 타당성 미확보로 사업이 표류한 바 있습니다. 안전성과 함께 디자인적인 면을 강화해달라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을 의견을 청취해서 정말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한 전동차 또는 딱 봤을 때 예쁘고 또 전 세계적으로 괜찮다 할 정도 그런 차량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 본원 의원의 생각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 공공주도 사업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위례선 트램 사업은 총 5.4km 구간으로 본선과 지선 구간은 대부분 지상에 건설되며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교통위원회가 서울시의 전기버스 도입 사업에 중국 업체 참여가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4월 23일 열린 도시교통실 업무계획 보고에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 업체는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진다고 지적하며 그로 인해 전기버스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자칫 중국 업체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일각에서는 보조금이 수백억씩 가는 이런 사업에 지금 중국 업체만 배불리는 전기버스 보급 사업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부 인증을 통과한 전기버스는 40여 종으로 그중 중국 자동차 업체가 25종, 국내 업체는 15종에 불과하며 2020년 서울시 전기버스 신규 도입에 참여한 제작사 총 7개 업체 중 중국 업체는 3곳에 달합니다.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따릉이에 대해서는 위생과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너무 지저분했어요. 그 실질적인 이용률 증가에 따른 관리가 방역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솔직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래가지고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탈 수 있을까 계속.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함께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은 전년 대비 약 70%가량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교통위원회는 따릉이에 대한 위생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손소독제 이용 등에도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육시설에 주 출입문 주변 정차 및 주차 금지를 규정한다고 합니다. 시민 리포터가 찾아가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통학로에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직접 어린이 통학로에 가서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교육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노상 주차장을 폐지하는 등 관련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 의해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어 있는 보호구역 내 교육시설의 주 출입문 주변에 정차나 주차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고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문에서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렇게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런 차들이 움직이거나 할 때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건너편에 아파트가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어린이 보호구역을 체험해 보니 횡단보도 바로 앞에 차들이 많이 다녀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근처나 도로가 우리 어린이들이 다니기에 약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시 의회는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육시설의 주 출입문 주변 정차 및 주차 금지를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문자 그대로 어린이를 보호하는 구역으로서 불법 주정차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자라나는 새싹인 우리 아이들을 배려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근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후된 지하철 역사가 열린 문화의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서울시는 2021년까지 14개 역사에 총 사업비 2,640억 원을 투입해 문화예술철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삭막했던 지하철 역사가 시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제293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